지난 4월 경남 지역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비 미납 학생이 66배나 증가했습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은 육교가 20년 이상 노후화돼 오히려 불안감만 주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매혹적인 다홍빛 꽃을 피우는 꽃무릇이 창원시 마산아포구 산호동에 활짝 펴 장관을 연출합니다. 경남도 내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한 영화제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도내 급식비 미납 학생이 급증했습니다. 약 66배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경남만의 특수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만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30의원이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도내 급식비 미납 학생은 28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18,979명으로 약 66배 증가했습니다. 급식비 미납액도 같은 기간 5,899만 원에서 13억 9,005만 원으로 약 23배 늘었습니다. 특히 사천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159배, 거제는 110배로 대폭 뛴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급식을 지원하는 다른 영남권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남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이 대폭 증가된 것은 도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돈을 안 내고 밥을 먹으니까 눈칫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부모들은 급식비를 못 대니까 이 부모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빨리 전면적인 이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칫밥 안 먹고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도지사가 독특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도민들이 반발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도지사의 행보 자체가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서 이렇게 연중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15일 경남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감사 의무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도가 도교육청 급식 예산에 대해 실제 감사에 나설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도로에서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육교. 하지만 오히려 통행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 지난 2000년부터는 철거를 하는 추세인데요. 창원시는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 질러놓은 다리를 우리는 흔히 육교라고 부릅니다.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것이지만 반대로 그 육교가 안전하지 못하거나 통행에 불편함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 이곳은 창원시 마산해원구 봉암동 창신고등학교 앞. 한눈에 봐도 곳곳이 녹슬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암육교는 설치된 지 26년이나 지났고 마산해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육교입니다. 올라가는 계단 녹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지만 계단 위로 올라서자 미끄럼 방지를 위해 포장한 논슬립이 벗겨진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갈라진 논슬립을 살짝 들어보자 그 안에는 비가 온 탓인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태도 일정치 않아 울퉁불퉁했고 만약 파손된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면 자칫 부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마산 해원구 지역에는 봉암 육교뿐만 아니라 삼성 창원병원 앞 파룡육교, 중리 내서육교 등 9곳의 육교가 더 있지만 이 역시도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마산 해원구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12개소 중에서 네네. 1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보행 안전 및 편의 정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육교가 이제 철거를 해도 되는 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암 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8천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봉암 육교의 경우 내년에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고 나머지 육교도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마산 하포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에서 제일 오래된 창원시 마산 하포구 산호동 신세계 백화점 앞 육교. 이 육교는 건설된 지 38년이 지난 노후된 육교지만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통행수단입니다. 산호동 육교 역시 오래된 탓에 이곳저곳이 녹슬어 있지만 최근 보수공사가 실시돼 지금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육교가 오래된 만큼 이 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행여나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마산 합포구 역시 산호동 육교를 제외하고도 경남대 육교와 서원공 육교 등 9곳의 육교가 더 설치되어 있고 마산 합포구 역시 철거를 계획에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육교를 이용하기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육교가 철거되고 차라리 횡단보도나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애들을 보면 육교가 편리하고 안전하고 우리는 보면 계단이 다리가 아프니까 횡단보도가 좋고 여기에 지하도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가 안 되느냐. 그래서 현재 창원시에 설치된 육교는 총 33개. 이 중 55%인 18곳이 20년 이상 노후된 육교고 그 외에도 10년이 넘은 육교도 다반사입니다. 2000년대부터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육교를 철거하기 시작하는 추세인 반면 창원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불편한 육교는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 및 또 다른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가을이면 매혹적인 다홍빛 꽃을 피우는 꽃무릇을 보기 위해 고창 선운사와 영광 불갑사 등 유명 관광지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창원에서도 산호공원에 위치한 꽃무릇 동산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붉은빛 향연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꽃무릇 동산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산호공원이 9월의 풍요로운 햇살 아래 아름다운 꽃무릇 동산으로 변했습니다. 꽃무릇은 가을 잎이 없어진 뒤 알뿌리에서 꽃줄기가 자라나 여러 송이의 큰 꽃이 우산 모양으로 달리는 꽃으로 특히 매혹적인 다홍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산호공원은 25만 본 이상의 꽃무릇이 만개하며 붉은빛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꽃무릇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감탄사와 함께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너무 이뻐요. 정말 이 산호공원이 불타듯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 마산에 계시는 가까운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 이쁜 모습 많이 봐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젊어지는 것 같고요. 모두들 고객들 많이 오세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꽃무릇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개최되는 산호공원 꽃무릇 동산축제도 꽃무릇 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호공원을 관리하는 산호동은 꽃무릇으로 유명한 고창 선운사만큼 아름다운 꽃무릇 군락을 이뤘다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지금 산호공원에 있는 꽃무릇은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호공원을 찾으실 때는 지금 옛날의 용마산 공원입니다. 마산 도서관 입구에서 오시면 찾을 수 있고요.
산호동을 찾으시면은 삼성 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 10일까지는 산호공원 꽃무릇이 만개되어 있습니다. 많이 관람하셔서 시민 여러분이 꽃무릇으로 인해서 희망을 듬뿍 담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꽃무릇 동산은 주민과 주민센터가 힘을 합쳐 내년에도 10만 본 이상의 꽃무릇을 식재해 산호공원을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18일을 시작으로 만개한 꽃무릇은 오는 25일까지는 붉은빛 장관을 연출할 전망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제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사기 저하와 업무 스트레스에 지친 교사들의 어깨를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힐링 영화제. 이만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 시내의 한 영화관.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매표소가 아닌 임시로 설치된 부스로 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 표를 끊는 것과는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보육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토닥토닥 힐링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주 그 건으로 인해서 많이 현장을 떠나는 또 교사들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번 기회에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해소해 줄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토닥토닥 힐링 영화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과를 끝낸 후 지친 몸이지만 동료 교사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힐링 타임으로 힘이 납니다. 네, 하루 일과 마치고 사실 뒤에 저녁 시간에 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경상남도와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계기를 마련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쫓아왔죠. 아마 새로울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에 선정된 영화는 4편. 영화 속에 나타난 다양한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교사상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아무래도 주로 선생님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영화 속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그 교사들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선생님인지 한번 또 성찰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준에서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는 영화에 대한 설명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교사들이 직접 느낀 영화 이야기를 하며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토닥토닥 힐링 영화제는 19일까지 개최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통영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는데요. 부모님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뿐만 아니라 편지까지 전하면서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시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던 후라이팬부터 냄비까지 요리에 필요한 도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밥, 비빔밥, 샌드위치는 기본. 요리 종류도 다양합니다. 난생 처음 친구들이랑 요리하는 것이라 얼굴에는 들뜬 표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재밌고 즐거웠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보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차려주시는 음식만 먹다 보니 요리를 통해 부모님의 고마운 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1회 도시락 데이 할 때는 부모님께서 사주는 도시락을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예외 도시락데이 할 때는 우리를 직접 저희가 만드니까 부모님의 수고로움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와 소통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는데요. 도시락이 가지는 사랑의 의미를 잘 활용했습니다. 급식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근본 취지입니다. 오늘 제가 와서 학급을 한번 돌아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모여 도시락을 만들고 서로 도시락을 자랑하며 천진난만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자녀 도시락에 함께 넣어 보낸 편지는 감동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도시락데이를 통해 아이들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추석 전후로 민생침해 사범의 기승에 대비해 오는 10월 4일까지 형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창원해경은 지역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우범 항포구와 해역 내 책임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식장 절도 등 생계침해형 민생사범과 해상안전저해사범, 불법 조업 수산사범 등입니다. 특히 낚시여성과 귀성객을 태운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과승과적과 음주운항 같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해양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올해 과일 풍년으로 올 추석 성수기 공급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사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했으며 최대 5,000원가량 떨어져 32,000원 선에서 거래되며 단감 역시 전년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보여 10kg 한 박스당 43,000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배, 포도, 복숭아 등은 추석에는 출하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반적으로 물량이 적어 시세 자체가 높게 형성돼 출하량 증가에도 가격은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18일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건강 증진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노사문화 풍토 조성과 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환경미화원들은 피구와 족구, 2인 삼각 달리기 등을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도심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지원 사업 차량 전달식을 17일 문성대학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된 이동식 세탁 차량은 세탁에서 건조까지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드럼 세탁기 4대와 순간 온수기 등 부수 설비들이 구비됐으며 도심 지역 독거노인 밀집 지역을 찾아 빨래방 서비스를 실시해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위생관리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찾아가는 빨래방 지원 사업은 사랑의 열매가 차량을 지원하고 경남광역재활센터에서 복지 서비스를 도의 운영비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비성객과 도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통영시 매물도 동북쪽 17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욕지도 해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상청은 지진 강도가 약해 피해와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고성군이 공직 기강을 위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찰은 기획감사실 소속 5명의 감찰반이 실시하며 대상은 고성군 소속 전 공무원입니다. 중점적인 감찰 내용은 금품 수수, 향응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업계의 대규모 적자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 4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18일 오전 9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사부두에서 높이 33m, 300톤급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주변 전봇대 고압선 6줄이 끊어지고 가로등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12.8 재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금품 또는 물품 제공 여부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합니다. 통영소방서는 16일 관서장이 직접 통영 자생원을 찾아 쌀, 라면,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문활동을 펼쳤습니다. 조기령 서장은 앞으로도 고통을 받는 이웃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분위기 마련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5일부터 이틀간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직장인 등 40여 명에게 사회 적응 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취업 취약 계층들에게 노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직장 생활 시 예상되는 고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성향교는 고성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묘석전, 추양 제례를 거행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로 나눠 올리는 석전대제는 인사상을 이어오며 중국의 선인 7인과 우리나라 현인 18인을 모시고 지내는 제례 의식입니다. 통영시 자원봉사협의회는 16일 욕지면에서 120 민원기동대와 의료급여팀과 합동으로 도서지역 가정 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의료, 이미용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